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례를 좀 살펴보면서 부스터샷 얘기를 좀 더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스라엘의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세계 최초로 백신 4차 시험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4차 접종, 지금 3차 접종 한창인데 4차까지 맞아야 되느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네, 이제 이스라엘 상황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규 확진자가 좀 잠잠해졌었는데 다시 증가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통상적인 패턴을 보면은 확진자가 증가하면은 이제 덩달아서 특히 고령층이나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그게 치명률 증가로도 이어지는 패턴을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일단 겁을 집어먹은 거죠. 그래서 확진 환자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다가 한 번 더 백신을 접종하자라고 일단은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일단은 반발이 생긴 거예요. 이게 마냥 백신을 뭐 2번, 3번, 4번, 5번씩 맞는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는 게 아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내부 반발에 직면해가지고 애초에 의료진들에게 4차 접종을 하기로 했었던 계획이 일정 수준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시행을 하기로 한 것이에요. 내부에서 논란을 하다가 그래도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 같은 조치를 거의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외에는 다른 수단 동원할 게 없기 때문에 4차라도 접종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좀 상당히 심각하게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과학적으로 어떻습니까? 4차, 5차 접종이 계속 된다고 했을 때 인체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관계가 아직까지 모르는 영역일까요? 모르는 어떻습니까? 영역인데 이제 추론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 상황을 약간만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살펴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백신이라든지 또 오미크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보건부에 의하면 이스라엘도 이미 우세종이 오미크론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스터샷을 통해서 상당히 상황이 좋아졌는데 오미크론이 급습하면서 확진자가 나와서 확진 상황만 놓고 볼 때 나빠진 거죠, 이게. 그러면은 이제 언제나 위중증 사망은 뒤이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늘어났으니까 이제 4차 백신 접종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전문가 그룹은 4차 접종을 당국에 제안을 했어요. 4차 접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당국이 NO, 안 한다. 라고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왜 안 한다고 당국은 결정했냐면 통상적으로는 전문가 그룹이 제안을 하면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스라엘 보건부가 오히려 전문가들의 견해를 NO, 안 받아들였어요. 왜 안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보건부가 영국 상황을 분석을 해봤어요. 영국의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영국의 지금 대세, 어제도 우리가 다뤘죠? 90% 이상이 오미크론인데 상황이 옛날 델타와는 달리 완전히 상황이 좋은 거예요. 확진자가 13만 명, 거의 18만 명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위중증 사망이 거의 안 늘어나면서 입원할 확률이 델타에 비해서 50에서 70%가 낮은 거예요, 이게. 사망자가 100명 미만입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보건부가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오미크론이 대세가 되면 확진자는 늘어나겠지만 위중증 사망은 영국처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델타보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4차 접종을 하기보다는 일종의 시범, 그러니까 환자를 늘 돌보고 감염의 위험이 있는 의료진들에게 매우 제한된 4차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를 보고 거기에서의 효과를 본 다음에 이제 4차 백신 접종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러면서 이제 앵커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차, 5차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모릅니다. 3차는 그러면 왜 했냐? 3차는 결과가 있거든요. 부스터샷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4차는 아직까지
그 누구도 소위 말해서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나 하는 걸 몰라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거라 예.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3차가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한 가지 수단이 있고 나머지 한 가지 수단이 곧 들어온다는 거죠. 예. 한 가지 수단은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두 번째는 내년 2월이 되면은 먹는 치료제가 이제 화이자 먹는 치료제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방금 그런 수단 때문에 4차 백신 접종은 하지 않지 않겠나,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다소 다르고 또 향후에 먹는 치료제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다소 예.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불확실성을 염두에 네. 두고서 이제 이 대목에서 조금 덧붙이면은 사실은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 회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방송 용어로는 적합하지 예. 않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이 제약사들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메신저 RNA 백신 같은 경우는 변이가 나올 때 변이에 맞춤해서 그 백신 생산 과정에서의 유전자를 재빠르게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이에 맞춤한 백신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내놓아서 그 변이에 맞춤한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내놓겠다라는 게 그 제약사들이 원래 각 국가랑 계약할 때 말했던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팬데믹 기간 2년이 지나고 백신 접종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약사도 변이에 맞춤한 개량된 백신을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백신을 지금 계속 재고떨이 하듯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만 하더라도 지금 해당 제약사들에서도 기존의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초점을 맞춘 이 돌기 단백질에 초점을 맞춘 백신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제조회사들은 화이자가 됐든 모더나가 됐든 다른 백신 제조회사가 됐든 어쨌든 간에 변이에 맞춤한 개량된 백신을 내놓아야죠. 그리고 그런 개량된 백신이 접종이 될 때 조금이라도 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백신을 재고떨이 하듯이 계속 맞는 게 사실은 애초에 백신 제약사들이 약속했던 것과도 좀 다르다라는 것. 예. 그것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수용성의 문제인데 네네. 사실 지금 3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도 방역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것 등등이 연관이 되어가지고 지금 많이 호응을 하고 있으십니다만은 똑같은 백신을 4번째 접종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수용성이 3차 때만큼 높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방역 당국도 뭔가 다른 옵션이나 수단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방역 상황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은 일단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의료진에게 먼저 투약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치료제가 있고 앞으로 들어올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4차 접종까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교수님의 의견이잖아요. 예,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증은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화이자를 4번 맞게 되는 거잖아요. 약효가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화이자인 경우에는 학문적으로만 놓고 보면 예. 화이자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화이자인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뭐 4차례, 5차례, 6차례를 네. 맞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백신의 효과는 우리가 기대한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백신을 만든 그 물질, 백신의 구성 성분인 물질이 크게 면역을 형성하는데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방해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백신 물질 자체가 면역 원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자체가 면역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는데 화이자 백신, mRNA 백신은 백신을 만든 물질이 면역 원성으로 작동하는 게 아주 낮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mRNA에서 만들어진 스파이크 단백질이 면역 원성으로 계속 작동할 가능성이 훨씬 커요. 다른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벡터 기반형 백신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mRNA 백신은 계속 맞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이건 오로지 학문적인 겁니다. 단지 테스트가 안 됐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는데도 전 세계적으로 먹는 치료제가 도입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밸런스를 맞춰서 아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저도 질문 하나 드려보면 이제 일부 백신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세포 면역을 좀 더 오랫동안 그리고 높이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혹은 기존의 모더나, 화이자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면역 증강제 같은 것들을 쓰고 그다음에 안전성이나 효과성에서도 검증된 단백질 항원 백신, 뭐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것들을, 혹은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같은 것들을 새로운 추가 접종 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백신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맞을 수 있는데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백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백신이 확산도 방지하면서 위중증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세포성 면역만 강화된 이런 백신인 경우에는 확산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팬데믹 상황에서는 다소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 같은 거를 이용해야 확산 플러스 세포성 면역으로 위중증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백신이니까 이거 자꾸 여러 번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다루어드린 것처럼 백신을 접종하면 초기에는 항체 면역이 높기 때문에 감염을 막아준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항체 면역이 떨어져서 감염을 막지를 못해요. 다만 세포성 면역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위중증은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오늘 나온 영국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영국에서 위중증에 빠진 90%의 이상 분들이 부스터샷 접종 안 한 분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물백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영국에서도 이미 2차 접종을 하신 고령층은 백신 접종을 한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 면역이 떨어져서 돌파 감염이 생기면서 위중증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접종을 하게 되면은 항체 면역을 높이면서 감염을 막아주고 위중증화를 방지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영국에서도 지금 위중증으로 빠진 많은 분들은 돌파 감염자이면서 또 미접종자라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의 3차 접종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미리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후에는 백신 접종의 4차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치료제와의 어떤 밸런스,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처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방역 듭니다. 상황과 먹는 치료제 그렇습니다. 밸런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짧게, 일본에서 50대 의료인이 강한 항체를 갖고 싶다면서 본인이 백신을 4번을 맞았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예. 강하게 한다고 해서 4번을 맞는 게 되지 않아요. 백신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접종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오늘 맞고 일주일 후에 맞고 10일 후에 맞고 20일 후에 맞으면은 이게 계속 비례적으로 늘 것 같아도 그렇게 안 늘거든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백신의 강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 어느 기간이 제일 좋다. 이거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간이 3개월에서 8개월 사이 어디에 2차 접종을 하면 좋다. 3차 접종도 어디에서 어디 구간에 하면 좋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유가 보니까 이 남성은 7월에 2번을 맞고 8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그렇게 맞으면 안 근데 된다. 이제 우리나라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한 종합병원, 서울에 있는 그 대학병원 이제 의사 선생님 한 분도 제가 아는 분인데 아스트라제네카를 국내에서 2번 맞았는데 본인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조금 불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미국에 가자마자 이제 미국 연수를 갔거든요. 네. 미국에 가자마자 자진해서 또 화이자 백신을 2번 더 맞았습니다. 그래요? 총 4번 맞으신 총 거예요? 4번 맞은 거죠. 네네. 근데 의학적으로는 이게 기간도 중요하고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내야 할 부분이지 자의적으로 내가 강한 항체 갖고 싶다고 해서 맞을 일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